오늘 진행을 맡은 이수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회 평구문학제 평구시를 추억하며 평구시의 서정성과 그 전통에 대하여 학술 강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신 여러분들 내빈 소개는 생략하옵니다. 평구시를 추억하면서 여는 시를 들려드릴 건데요. 먼저 평구시인의 낙화정을 영남시인학교 재학생이기도 하는데요. 김선아 시인은 낙화정 시가 좋아서 편서에 애워두었답니다. 김선아 시인과 다음 이어질 김은정 시인은 또 지난 7월에 두 분은 군동있습니다에서 여는 시를 처음 낭송하여 많은 감동을 또 주었어요. 김선아 시인이 나와주셔서 낭송을 하겠습니다. 낙화정 김형구. 우리 거울 서문바 새 동산 모롱이에 쓸쓸한 꿈 어려있는 이별의 터 낙화정. 임 두고 고향 두고 타간길 애로운 마음. 잘 가자 잘 있거라 서로 눈물 짓물고. 하 굽어진 노송나무 바람이 울면 서러운 옛 이야기 속살되느니 보내는 이 가는 이가 이 길에 서서 눈물 흘리는 낙화정. 낙화정.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선아 시인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동을 주었고, 처음 신앙송을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지만 안전하게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요, 음악을 자연스럽게 해서 했는데 준비가 덜 되네요. 자, 잠시 후에 강연해 주실 최한선 교수님의 시를 낭송하겠는데요. 영남시인학교 재학생인 김은정 시인이 다시 구로리 대부득에서를 낭독으로 해주시겠는데요. 김은정 시인은 하루 전에 시를 받아서 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하면서의 그 에피소드도 많지만 현장하고요. 그리고 김은정 시인은 김영구 시인의 낙화정 시의 그 배경인 3일탑 그 동산의 산주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김은정 시인이 나와서 신앙송을 하시겠습니다. 낭독으로 들려주겠습니다. 사실 이 시를 어제 받았습니다. 선생님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 읽어가는 과정에서 어릴 때 제 삶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울컥울컥했습니다. 많은 준비는 못했지만 내용에 감동이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구로 대부득에서
한살 포근한 석양이 소등에 물들 때까지 갯바람 몇 대박으로 허기를 때우고 물새랑 친구가 되어 이놀던 대부들 부족함과 불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늘만큼 강물만큼 넉넉했던 시절 붉어진 북왕포구엔 백고동도 요란했었지. 저 강물 어디서 와 어디로 가는지, 물새는 어디가 집이며 식구는 몇인지, 건너편 해창 옆에는 외갓집 있다는데 상금 갯밭에 다른 밤뼈만한 당신의 두 팔, 지업이 말작시나 가고 싶어 가겠냐만 님 주신 7 남일 축복으로 여기시고 쉰 넘어 그 대부뚝을 다시 걸으며 더듬더듬 불러보는 유년의 이름. 큰 박수 주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셨죠? 오랜만에 이렇게 거의 완벽하다시피 이렇게 준비해왔네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분의 시를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형구 씨의 시정성과 서정성과 구전성에 대하여 강의해 주실 최한선 도립대 명예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 제 스승님이기도 하신 우리 교수님은 7학년 불호리 출신으로 전남 도립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임하셨으며 특히 국문학과 한문학, 중국문학을 통달하신 문학박사이시며 또 한국 가사문학과 시에도 많은 저서를 남기시고 지금은 호학들을 위하여 강연에 동문서리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있습니다만 영혼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하신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은 우리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큰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여러분입니다. 최한선 교수님. 우리 강진 말로 겁나 사람을 여롭게 만들었어요.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진 군과 시문학과 김영민 그리고 형구 형구문화기념사업회 김영희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불원 처리하고 저기 부천에서 그거 끄셔요. 그 부천에서 여기까지 불원 처리 마다하시고 이렇게 와주신 형구 시인님의 차남이신 김문배 선생님, 또 김세배 선생님, 또 손자이신 우리 김준원 선생님, 또 우리 모란촌의 박광배 선생님, 임정명 교장선생님, 조광우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여러 어른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가 해야 할 말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주제넘기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진을 고향으로 두었다는 그런 의무감과 일종의 책임감, 또 자존감으로 강진 문학사를 한번 이렇게 멋지게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지가 한 40년 전입니다. 그동안에 자료를 모으고 꾸준히 모은 결과 오늘의 이렇게 중간 발표 성격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귀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시를 사랑하는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공부하는데 하나의 또 자극으로 삼고자 합니다. 모든 시는 그 뿌리가 서정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강진 살인문학의 전개라고 잡은 제목에 큰 타이틀로 현구 서정시의 연원, 그 근원, 그리고 뿌리를 찾아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 노리는 바가 있습니다. 현구라는 시인, 영랑이라는 시인, 또 여기서 오늘날 시를 쓰고 계시는 분들의 서정성의 연원은 어딜까? 그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를 비롯한 시인들이 이 서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서정의 뿌리는 어딜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서정의 뿌리를 엮어서 영랑은 A다, 현구는 B다, 누구는 C다, 누구는 D다, 이걸 찾아낼 때 강진 문학사의 이야기 나오고 강진 문학사가 다른 시군의 문학사와 다른 이야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랑의 연구도 그렇고 현구의 연구도 그렇고 뿌리는 전혀 건들지를 못하고 가지나 이파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랑은 워즈워드의 서정성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랑이 워즈워드의 서정성을 닮았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뭘 필요 있습니까? 그건 영국에서는 쓰여먹을 소리지만 강진에서는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영랑 워즈워드에 가면 모방자입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현구의 서정성은 조선시대 누구의 서정성에서 커브의 각도가 몇 도다, 어떤 빛깔로 변했다, 어떤 빛깔의 모습으로 창작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성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누구는 누구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연구는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또 서서 하다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는 축적됩니다. 쌓이고 쌓이고 축적돼서 그 축적이 바로 발전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얕은 물은 빠지면 첨벙하지만 깊은 물은 빠지면 첨벙한다는 거죠. 그 첨벙 속에서 발전의 에너지, 동력이 나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처음에 시작했고요. 제가 그리고 있는 강진의 시문학사는 크게는 6개, 흐름이 작게 말하면 4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진 시단은 하나는 금남 최구 선생으로부터 흘러내린 연원입니다. 금남 최구 선생은 잘 아시는 대로 탐진 출신입니다. 나주 출신이고요. 근데 이제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제자로서 이분이 우리 강진과 해남과 장흥과 영암에 끼친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이분이 해남에다가 3대 제자를 둡니다. 그 3대 제자가 바로 윤효정이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계린, 그 다음에 임우리, 이 3분입니다. 이 3분의 제자가 전남 강주의 모든 시인들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남 최구 선생을 모르면 그 뿌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집안으로 말하면 이분이 시조대입니다. 그러니까 김해 김씨 시조 누구 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이분이
호남사림의 원조입니다. 근데 이분이 끼친 영향이 강진, 해남, 영암, 장흥 이쪽까지 다 끼친 영향입니다. 그 얘기를 1번의 맥으로 잡습니다. 두 번째 맥은 광산 이씨들이 끼친 영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산 이씨는 기축옥사에 의해서 송강정철과 서인과 동인, 이발이 그 동서 갈등에 의해서 끼친 영향으로 광산 이씨를 비롯해서 고성 정씨, 그 다음에 창녕 조씨들이 약 몇백 명이 참사를 당하는 화가 기축옥사. 여기에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광산 이씨인데, 이 광산 이씨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광산 이씨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안 당했습니다. 우리 강진의 보물들이 성전에 있는 수암소원을 모시고 있는 광산 이씨들은 거의 화를 안 당했습니다. 기축옥사 때 수백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 완도에 있는 광산 이씨들은 살았습니다. 이분들이 남긴 이 문학적 영향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아이고 지금 여기 마침 광산 이씨 우리 정치인께서 오셨네요. 저는 그동안에 꾸준히 40여 년간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송유고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122수의 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시들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시입니다. 제가 번역을 의뢰를 받아서 2006년에 했고 제가 여기에 해설도 썼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얼마 전에 광산 이씨 성전에 살고 있는 이병문 선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암소원에 왜 강진에서 수암소원을 세웠고 광산 이씨가 강진에서 배양되고 있는가를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8세 희자라는 분이 강진 현감을 지냅니다. 강진 현감을 지내고 이 어른이 강진에 머무르면서 강진의 광산 이씨가 파가 8개가 생깁니다. 강진 8파. 이분들이 강진사에 끼친 영향이 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강진 시단을 연구하는 두 번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맥락은 금남 최부 선생이 끼친 맥락. 그래서 해남의 윤효정, 그 다음에 유계린, 이무리에게 끼쳐서 그게 강진, 장흥, 영암에 끼쳤던 영향을 놓쳤다.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그분들이 이루었던 서정의 세계가 뭐였고 그분들이 개척했던 서정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개성 발전시키고 영랑의 시, 형구의 시, 오늘날 강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의 시에 어떻게 낙차큰 컵으로 아니면 미미한 컵으로 아니면은 슬라이더로 어떻게 떨어지는가, 어떻게 변화 발전되는가를 놓쳤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바로 강진의 금능팔경을 쓰신 어른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경의 김영근 어른입니다. 경의 김영근 어른에 대한 얘기도 이분은 시가 600이었습니다. 또 영광스럽게도 제가 경의집을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경의에 대해서 우리 강진에서는 또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경의를 놓치면 어디를 놓치냐면 경의 위로 다 놓치고 경의 밑으로도 놓칩니다. 그래서 경의와 영남과 형부는 같은 김해김 집안입니다. 물론 파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경의는 누구냐? 20세기에 일본이 쳐들어오고 프랑스 함대, 영국 함대, 미국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위정척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을 앞장선 조선의 학파가 화서 이항로 선생 학파입니다. 근데 이 경혜 선생은 위정척사 운동을 강진에서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진에서 외세, 일본놈을 무찌르고 만약에 경혜 선생님이 있었으면 아마 오염수는 방해 못했을 겁니다. 이 어른이 강진에서
이정척사의 운동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경혜 선생과 다산이 활동하던 시절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경혜 선생은 1865년에 태어나셨고 다산이 여기 와서 활동하던 것이 1818년이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보면 다산이 나이가 그때가 40세가 넘었으니 더하면은 거의 비슷한 나이가 됩니다. 자, 이 경혜 선생이 다산의 강진에서 애민 또 향토 정신의 고무적인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남을 연구하고 형부를 연구하려면은 경혜와 비교, 또 그 위에 오남 선생과의 비교, 아니면 600년 호남 강진 서정시사와의 비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집 한 권 가지고 작고가 어떻고 표현이 어떻고 이런 거 하면 너무 간지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깊이 없다. 좀 인문학은 깊이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연과학은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정확해야 되죠. 로켓을 발사하는데 틀리면은 빗나가는데, 인문학은 반대로 깊이 아니겠습니까? 그 깊이를 얼마나 논해 주느냐가 이제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다산과 관련된 계열입니다. 다산은 여기에 와서 다산 학단을 만들었고 10대 제자를 양성했고 하는데, 다산의 제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10대 제자가 6명은 강진의 향촌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고 4명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주웅하고도 친했고 스님들하고도, 다산은 또 화가들하고도 친했단 말이죠. 요게 이제 흘러내린 뿌리, 여기에 대해서 다산만 그냥 물고 늘어져요. 다산만. 근데 다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산이 강진에 끼친 영향이 중요하죠. 다산 때문에 강진은 어떻게 변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런 논문은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다산이 끼친 영향을 강진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황상이, 치원 황상이 어떻게 다산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시를 썼다, 어떤 문학 활동을 이뤄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게 네 가지입니다. 자, 금남 최부계열 하나, 그 다음에 광산 이시계열 하나, 세 번째가 경혜 김영근 계열 하나, 그 다음 네 번째가 다산 실학계열 하나. 이 네 가지 맥락을 합쳐야 강진 시단이 올바르게 조명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크게 보면 두 개가 더 플러스가 돼요. 하나가 승려들의 영향입니다. 우리 백년사, 무이사를 비롯해서 정수자 등에서 활동했던 스님들, 특히 잘 아는 광암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담조일이라든가 유일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또 잘 아시는 초이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진 사회의 문학에 끼친 영향도 한 번도 조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진 할 일이 엄청납니다. 인근 장흥이나 해남은 해마다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강진은 안 해.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하고. 다산은 너무 엎어지면 안 돼요. 다산은 성균관대학에서도 하지요, 남양주에서도 하지요,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누정입니다. 강진의 정자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뭐 청조루를 비롯해서 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백년사의 망경루 등 이 정자문학, 누정문학의 영향이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크게 강진의 시문학사 서정성의 연원을 밝히려면 6개 맥락에서 6개 각도에서 카메라를 대고 그놈을 사적으로 조망해 낼 때 강진 시의 서정성이 나온다. 이 실체 속에서 현대 시인들이 얼마나 변화를 보였냐, 어떻게 칼라로 염색을 했느냐, 요걸 연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는 말은 그렇게 해두고요. 첫 번째, 그러면 강진의 문학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강진의 문학을 연구하려면 최소한도 4가지 이야기는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출신이 강진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출신이 강진인 사람. 출신이 강진인 사람을 찾아서 그분이 문집을 남겼냐 안 남겼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진 출신의 사람을 찾아서 문집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문집을 번역하고 출간해서 현대 시인들에게 자, A라는 개똥이는 이러이러한 시를 썼고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겼으니 현대 문학인들이요 이걸 참고하십시오. 이 공부하십시오. 하고 발전하십시오. 개성하십시오라고 해줘야 된다. 두 번째, 강진 출신은 아니지만 강진과 연고가 있으신 분을 찾아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청년 이유백 같은 분은 함양 출신입니다. 경상도. 할머니 홍씨를 찾아서 강진에 왔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강진에 끼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제자들이 강진에서 이제 시인임내하고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청년 이유백은 그래도 문집도 있고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일입니다. 이분들의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진의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강진은 오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는데 강진에 관한 작품을 남긴 사람.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우암송시열이라든가, 그죠? 또 석천 이몽룡이라든가, 금남최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강진의 살인들에게 학맥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이식된 사람이에요. 학맥으로. 옛날에 학맥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가서 제자가 되고 논문을 써서 제자가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겁니다. 제가 양치중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요건 하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양치중 선생님이 그건 자네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은 이래. 답장 주면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사제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집에 보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편지 한 장 주고 받은 거예요. 99%는 그런 제자예요.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의 침을 맞으면서 공부하면서 친자라고 그럽니다. 친자. 그 자자가 그 문지 붙일 자자입니다. 강진에서 문지가 뭔지 아시죠? 붙인 게 소뚜껑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기름 발라갖고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 친한 구로에서 문지라고 하거든요. 문지를 붙일 때 불이 세면 어쩌면 타불이잖아요. 타니까 어떻게 해요? 또작또작 해주죠. 돌아가면서. 이 또작거릴 자자입니다. 이렇게 친자란 말은 제자가 부족한 점을 또작또작 해준다. 그래서 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냥 글로 배우는 사람을 사숙이라고 합니다. 편지나 책으로 배우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런 4가지의 맥락에서 강진의 살인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뒤로 넘겨보면은 강진의 서원입니다. 우리 강진에는 지금 현재 서원 사후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서원은 뭡니까? 사립종합대학교입니다. 사립종합대학교 서원은. 그러니까 누정은 단과대학이에요. 누정은 특성화된 대학. 어떤 누정에서는 특성화된 것만 가르쳐요. 근데 서원은 종합적으로 가르치죠. 왜 그럽니까? 왜 종합대학이냐? 거기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원은 사립종합대학입니다. 근데 사립종합대학에 강진에 몇 개가 있었다고요? 16개가 있었다. 그럼 그 대학 출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 거를 밝혀야 될까요? 근데 밝힌 작업을 못했다. 그러니 강진 서원에서 했던 역할을 모르니 강진 사립의 성격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늘 그냥 논문 써놓으면 보는 거 다 뺏기고 달달달달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됐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부터 가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거기 우리 이 발표문에는 5쪽입니다. 자, 1번 금남 최부 관련 맥락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금남 최부는 단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제주도에 경차 수색관으로 갑니다. 경차 수색관이란 뭐냐면 육지에서 죄를 짓고 섬으로 도망간 사람을 잡아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경차 추세관입니다. 체부가 경차 추세관으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딱 보니까 제주도가 손 미개인이 산 줄 알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 제주도에 항교도 있고 글 읽은 소리도 나고 그러니 제주도와 관련된 시를 35수를 씁니다. 탐나시 35절입니다. 이게 호남 최초의 서술시입니다. 호남 최초의 연시조예요. 연시, 한시를 썼어요. 그 이걸 엮으면요 한 편에 한 시예요. 길게. 그런데 제주도의 역사 인물부터 쫙 썼어요. 이제 이게 호남 서술시 원조가 되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가 있는데 6개월 만에 아버지 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버지 부고를 듣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배를 타고 나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14일간 표류를 하다가 중국에 이제 도착합니다. 일행은 본인 포함 43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일본 애군 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시 한 수를 읊습니다.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를 읊는데 어떤 시를 읊느냐? 그 잡힌 곳에 사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사진으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 시를 읊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벗고 43명이 일단은 삽니다. 살아서 경항운하, 북경과 항주를 운행하는 운하를 타고 가서 효정이라는 명나라 효정을 뵙고 선물을 받고 귀국해서 쓴 책이 바로 표회록이라는 책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 표회록을 쓰는 과정에서 이분이 조선 최초의 나해문화유산 답사기에 해당되는 동북지리지를 이분이 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살 수 있었고 또 하나 동북통강에 사론이 311개가 있는데 체부가 211개가 있습니다. 역사책의 사론을 혼자 이렇게 독차지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냐? 고려가 망한 것은 고려 인종이 이모님하고 결혼하잖아요. 이모. 고려 인종이 이모하고 결혼을 해. 그것을 손 쌍것들이나 하는 동물이나 하는 그래서 고려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철저한 춘추필법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올곧은 유학선비죠. 이게 해남의 윤여정, 유계린, 이무리한테 가고 거기에 고산 윤선도, 석천 이몽룡, 미암 유이춘, 굴종 윤구 등의 호남사림을 형성하는 뿌리가 됐다. 그러니까 호남사림은 띵까띵까 달 뜨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붓글씨 쓰고 이런 계산풍류가 아니라 철저하게 백성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춘추필법의 정신이 호남, 특히 강진 해남에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강진의 시에서 비판적 서정이 나와야 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봄이니까 꽃 피겠지, 보름이니까 온달이겠지, 이런 시를 호남 사람이 쓰면 안 된다는 게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송강 정철 같은 사람은 무등산의 계곡에서 계산풍류를 읊으면서 발 씻고 계곡물에다 발 씻고 달 뜨면 달 노래하고 한 거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을 중심으로 한 계산풍류파와 동인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춘추필법파가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축옥사예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시인은 딴따딴따 띵까띵까 이런 서정 노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 이게 이분의 요지예요. 근데 이분의 영향이 언제까지 오냐면은
20세기까지 와요. 이 체구의 영향이. 그걸 제가 그 발표문에 아주 자세하게 다 써놨습니다. 이걸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은 30분이면 읽을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이 걸린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시를 쓰실 때 띵까띵까한 서정의 시를 쓰고 싶을 때는 그건 송강정철의 사유세계예요. 나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윤석열 대통령 너무 정치 잘해. 국모 김건희 이뻐 죽겠어. 나 이상형이야. 그럼 좋은 시 쓰세요. 나의 사랑하는 대통령이시여, 오래 사소서,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소서, 이런 시 쓰면 돼. 근데 야 그것이 뭐냐 하고 싶을 때는 금남체구라.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강진은 그렇게 단순한 금남체구 라인만 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바로 경의 김영근은 이제 그 나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 그래, 좋아. 춘추 필법에 글을 써.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렇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시를 쓰면 좋다 이거. 그런데 이 나라가 지탱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나? 백성이 있어야 되나? 백성,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눈이 없으면, 그런 가슴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경애라. 자, 그러면 우리요, 이 경애 스님에 대해서 금룡 팔경만 자꾸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경애 선생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우리 발표문을 보겠습니다. 발표문 14쪽입니다. 자, 발표문 14쪽에 보면 오른쪽에는 제가 한문에 토를 달았고 가운데가 한문 원시고 오른쪽이 번역문입니다. 제가 이제 2009년에 이 경애집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이쪽에 쭉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쯤 보면요.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갑니다. 추수를 하여 세금으로 2섬을 내고 나면 소작이는 12말도 먹기가 어렵다. 석섬, 넉섬에서 한 섬도 내어 먹기가 어렵다. 게다가 또 전부를 세금으로 바쳐버리기도 하여 1년 동안 부잣집에 삭도 못 받은 종이 되고 많은 신세다. 또 곡식을 사서 세금의 수량을 채우기도 하니 고금에 옛날과 지금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더구나 또 새로 말을 만들어, 곡식되는 말을 만들어서 말은 커졌는데 수를 안 줄여. 말은 컸는데, 그러니까 큰 말로 똑같은 수를 받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또 도리깨로 치고 또 치로 까불어서 벼가 쌀처럼 안 되면 벼락벼락 고함을 지르니 소작인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닦고 처자식은 서로 서러워 슬퍼한다. 대농가라는 이름만 좋을 뿐이지 섣달이 못 되었는데 이미 식량이 바닥이 났다. 작년에는 강진 남촌에서 5집이 도망을 치더니 금년에는 북쪽 마을 10집이 비어버렸다.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부자 사람들의 농간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하늘이 우리 인종을 멸하려나 보다. 하늘이 인종을 멸해버리려나 보다. 부자들은 또 무슨 마음일까? 이미 태어나게 해놓고 왜 다시 죽이려고 할까? 날 밤으로 높은 데서 내려다보기만 해. 부자들은 우리 거울에 반전입니다. 자, 문학이라는 게 반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조가 그러잖아요. 청살리 극예술과 수의감을 자랑받아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반전. 그렇죠? 명월이 황진이가 그죠? 망공산 할 때 너를 붙잡을 때 쉬어간다는 반전 되고 싶다. 우리 고을에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지금까지 이 앞에는 싹 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수령, 부잣집 다 패덕한 사람들인데 김씨성을 가진 상준이라는 사람의 자가 홍원이에요. 김홍원이라고. 맨손으로 가산을 읽어서 잘못 가난하지 않는 사람인데 도저히 이 사람은 때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요. 때의 풍속은 세금을 많이 받아가고 백성을 괴롭혀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안 따라요. 타인은 논수를 열성을 받는데 홍원은 그 절반밖에 안 받아요. 소작인들이 깜짝 놀라 아, 이거 너무 적습니다 어르신. 아니요. 홍원은 끝내 탄리 계산을 안 해요. 소작인이 더 내려 하면 실정이 아니지만 실정은 못 내죠. 다른 부자와 비해 싸기에 그런 것이요. 이것이 그전 세상이라면 보통의 예의겠지만 그죠? 옛날에 조선시절 같으면 싸게 받은 게 보통이지만 지금 세상에는 실로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집집마다 사람마다 홍원의 이름을 전해 홍원이 갑자기 활불이 되어서 살아있는 부처예요. 강진에 이런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강진에 타사는 저런데 눈을 안 떴어요. 근데 경에는 눈을 떴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이 말을 듣고 냉소를 하니 홍원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없어. 저거 또래 아니야? 이런 거죠. 소작인들 모두가 홍원의 부자 되기를 빌어서 해마다 논을 왜 안 사세요? 논 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홍원이한테 논을 사라고. 사람마다 홍원의 논을 벌기 원하여 날마다 찾아온 사람 수를 셀 수가 없단다. 비유하자면 이게 뭐냐? 바로 꽃밭에 꽃이 아름다운데 기이하게 생긴 돌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동양화를 보면 꽃이 있고 옆에 오래된 돌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화전개석이라고 한다. 또 비단부채에 설죽을 그리는 것 같다. 여름날 더 죽겠는데 비단부채에 눈 내리고 대나무 살랑거리는 그림을 보면 시원하잖아요. 바로 홍원이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 비유법 한번 보십시오. A는 B다. 은유법이요. 홍원이 반드시 그 뒤가 있을 줄 안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홍원이 반드시 복이 있을 줄 내가 안다. 적선하면 경이 있다. 적선, 여경, 그죠? 적을 많이 쌓으면 경사가 넘칠 것이다. 명심보가 말씀 아닙니까? 여러 입은 새도 녹인다. 중구는 삭금이다. 이거 삼국유사에 나온 말입니다. 예. 내가 지금 이 노래를 지어 홍원을 노래하노니 부자들이여 나의 소견을 밝힌다. 나는 홍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부자들을 위해서도 아니다. 궁한 백성들이 날로 떠도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 이 노래한다. 이게 바로 경애가 추구했던 애민의 서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 그럼 경애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걸 얻었느냐? 아니요. 경애도 내림받았다는 거예요. 내려받았다. 전통으로부터 내려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에 내리받은 것을 17페이지부터 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애가 있기까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올라갔더니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고려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고려의 기록은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단편적으로 백년사의 비문이라든가 무의사의 비문에 단편적으로 있어요. 한두 편. 근데 그걸 가지고 뭔 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문집으로 확인된 게 1번이 바로 청년 이유백이에요. 여기가 보십시오. 1520년생이고 157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600년 전. 그러니까 다 털어버려도 강진의 시문학사 역사는 600년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600년? 예. 그래서 이제 자 청년 이유백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니은이 바로 잘 아시는 삼동에 배원 있고 아멜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번일할 짠 적도 없지만은 서산에 해시다하니 그를 서로 하노라. 바로 우리 해양 김은병 선생님.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계음 조백년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니을이 바로 한벽당의 주인공인 곽기수 선생님. 자, 이런 분들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쭉 그 내림을 타고 가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27쪽에 가보십시오.
27쪽에 가면 바로 피읍의 영랑이 나오고 히읗의 형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애의 항맥 이유백으로부터 흘러나온 맥을 받은 사람들이 영랑이요 형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랑과 형부를 연구할 사람은 이 맥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요, 우리 구광포에 강물이 있잖아요. 저게 탐진 강물이 내려서 됐겠습니까? 아니죠. 구광포라고 했으니 사방돼서 들어왔겠죠. 아니? 네. 그렇다면 영랑과 형부가 있기까지는 경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맥락이 필요하다. 여러 맥락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또 하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놓을 것은 형부는 영랑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십시오. 연도 봐봐. 영랑은 1902년이고 형부는 1904년이에요. 뭔 영향을 받아? 집안이 다 같은 집안이다? 아니요. 김해 김씨까지는 맞아. 근데 고조 때 나눠져 버려요. 고조 때 나눠져 보면요, 동고조 8촌이에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한 고조 하라고 해서 8촌 나와. 그럼 고조가 달라고 하니까 촌수 따지면 둘이는 18촌이에요. 영향 받다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로 연구를 안 한 연구예요. 여기 후손들 계시지만 이것은 시각을 바로잡아요. 자, 그런 얘기를 제가 힘주어서 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의 이야기 다산 얘기를 제가 이거 여기서 2시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막 끼고 있습니다. 다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28쪽입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향의 어르신들 또 후배님들 한번 보십시오. 다산이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산이 똑똑해서입니까? 그것은 영어로 no it is not입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자, 다산의 신학이 여기 와서 통할 수 있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터전이 있었겠죠. 터전이. 그 터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증거로. 자, 보십시오. 30쪽 보십시오. 30쪽. 자, 이게 30쪽의 순산군행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중록 윤효관 선생의 시입니다. 거기요. 30쪽 시를 우리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마을 창문 열고. 자, 시작. 산마을 창문 열고 문동조의 기회니 쓸쓸하고 정박하여 온갖 생각 없어지네. 마침 산을 순찰하는 군도 있어 두 아이 몰아서 마당에 세운다. 큰 아이 나이는 12살이고 작은 아이는 아직 어린애인데 각자 나무는 걸 서너 가지고 말 못하고 덜덜 떨며 한없이 울고 있다. 아이들 말하길 죄지어 마땅히 마음껏 주어야 하나 사람 살린 것은 원래 어른의 아름입니다. 시간 장마에 불도 떼지 못하여 괴로운 숲 속 오남에 굶주린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면 누가 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읽고 정력 역술을 헤쳤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읽고 마음이 충격했나니 벽과 옥들에 들어가려는 아이들은 얼마인가. 공부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머니의 교육 모르는 마음 모두 같으리니 수산이며 수산이며 지금 그들이 하는지 정말 슬프도다. 이 산에는 수준이며 사방에는 인가가 가득처럼 벌려졌으니 범법자가 날마다 그려지지 않은가. 저 사람이 너와 주지 외로운 돼지에게 왼손처럼
오렴치 않은 시험을 어찌 따를 수 있을까만 이러한 작은 일도 오히려 이가 인데 하물며 병이만큼 수령의 책임이라니 백성을 학대하고 우리를 비방함과 어찌 비교할까. 강하면 뭐하고 무도면 명면 먹으니 부자는 살고 가난한 사람은 죽이느라 두 아이 도와줄 것을 부탁하겠더니 두 아이 헐헐 기쁨이 뒤지지 못하는구나. 다산이 강진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 강진에는 이런 애민 정신의 선비가 선행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해남 윤씨들이, 실은 해남 윤씨의 뿌리는 강진이라는 거 다 아시죠? 네. 강진에서 해남으로 간 해남 윤씨들이 이 강진에서 베풀었던 선행입니다. 이런 실학의 애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슴 속으로 다산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산이 먹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지금 10일째 장마에 불도 못 대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지 말라고 입상 금지를 시켰는데 나는 죽을 각오로 나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르신 이 말이에요. 누가 공공치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버이의 두려움이 어디 있겠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의 두려움을 느낍니까?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라면 두려움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줘라. 나 줘라 한 사람이 중농 거 아니야. 이런 바탕 위에 다산이 들어와서 실학을 펼쳤고, 그래서 다산의 도강의 고부가사라는 그런 시, 탐진어요, 탐진농요의 시가 나오고, 그래서 다산을 따르던 사람들의 제자들이 이런데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다산을 따를 수 있었다 하는 시각이 저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이 슈퍼스타에서 따른 게 아니라 강진 해남의 토반들이 다산이 그렇게 하도록 터 닦아놓은 데서 다산이 꽃을 피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강진시가는 또 거달기가 된다. 이게 이제 요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겁니다. 두 번째 거 넘어가는 것은 제가 애껴놨습니다. 바로 제 발표문의 9쪽입니다. 9쪽에 필문 이선재 선생과의 맥락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축옥사가 1589년에 일어나고 강주, 나주, 장성, 창평, 화순에 있는 광산 이씨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해남 강진의 완도에 있었던 분들은 화에서 대체적으로 무난했다. 큰 나라를 안 당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언제 어쩔지 모르니까 강진의 토반 세력으로서, 강진의 향반 세력으로서 바로 은인자중하게 존재감을 갖고 있었다. 예, 드러내지 않으면서 존재감을 갖고 있었고, 바로 이런 분들이 아까 말했던 이용목 같은 이런 어른들이 생겼으니, 자, 이제 강진이 할 일이 뭐냐? 이런 분들의 문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현창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암서원 같은 이런 서원들을 크게 다시 현대화시키고 거기서 현창 사업을 하고 강진 시단을 연구하고 문집을 알려서 제2의 제3의 형구가 나오도록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영랑사업회, 연구사업회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죠. 제2의, 제3의, 제4의 그런 시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토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특히 10쪽에 보면요, 이 강진 중간 두 번째 패러그랩에 강진과 연고가 있는 광산 이문은 중시조 이순백이라는 분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8대에 객이라는 분이 세 아들을 둬요. 그게 바로 이순백이라는 장남, 그 다음에 선생님 이순백 끝에 세 번째가 승백이고 중간이 숙백, 삼형제를 둬요. 순백, 숙백, 승백 삼형제를 두는데 이
이 순백이라는 분의 후손들이 주로 해남, 강진, 안도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숙백이라는 분은 영남에 또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후손 중에 이제 8세의 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강진의 현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진의 향토 문화의 기틀을 다지면서 강진 88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광산 이문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거의 도외시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맥들이 600년 이상 어떤 것을 추구했냐면 이분들은 지치주의예요. 지치주의. 무슨 말이냐? 지극한 다스림. 요순시대 같은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시는요.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 여쭤볼까요? 이태백의 시는 5원시가 많겠어요? 7원시가 많겠어요? 이태백의 시. 이태백의 시는 5원시가 많습니다. 역동적입니다. 활동적입니다. 7원시는요. 은인자중합니다. 그래서 두보시는 7원시가 명편입니다. 희한하게도 광산 이시들이 쓴 시는 대부분이 7원시입니다. 은인자중합니다. 조용히. 옛날에 차선전 중에 소리 없이 강하다. 내간자 이런 거 있었죠.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강산 이문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인자중하면서 강진 사회에 끼쳤던 영향을 하루속히 우리가 복원해내는 작업을 할 때, 자 요약하면 금남 최부 한맥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우리 현대 시인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경의 김영근의 항맥을 빨리 그 문학 세계를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타산의 실학 정신에서 거둔 것을 알려주는 거, 마지막으로 이 광산의 시가 거둔 문학 정신을 알려주는 거. 거기에 이제 누정과 스님들이 끼친 영향을 보탠다면 6갈래. 이 6갈래가 얽히고 설키고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키워주고, 자 분명합니다. 얽히고 설키고 경쟁하고 키워주고 하면서 영락형국 오늘날로 이어져 왔다. 요게 제가 끝내 이루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정말 거칠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라면서 혹시 어디 가서 광산 이시 문집, 타산 제자 문집, 경해 제자 문집, 금남 제자 문집 보면은 눈을 크게 뜨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강진의 포물들을 아주 따끈따끈하게 들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들이 활활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러면 파란 안개 자욱히 덮여 고요한 길, 나뭇잎 소복 쌓여 사람 기척 없는 길, 어렴풋한 달기달에 호젓이 저오는 길, 마음속 흙이 뻗은 길, 숨어있는 길. 이거는 형구시의 길이라는 시 한 소절처럼 흙이 뻗어가는 숨어있는 우리들의 길이 서서히 빛나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두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강연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폐회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사진을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촬영에 응해주시고요. 또 사진 촬영 하신 다음에는 효구 생가로 문학제 그 현장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또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